남편은 떠났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영국으로 발령을 나갔다. 나는 따라갈 수 없었다. 회사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나 없이도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내 영향력은 컸다. 커리어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남편도 처음엔 같이 가자고 했지만 결국엔 아이들만 데리고 떠났다.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였다. 아파트는 원래 내 식구가 북적이던 공간이었다. 퇴근 후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새벽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나니 그 집은 마치 호텔방처럼 낯설고 싸늘했다. 세탁기도 돌아가지 않았고 밥솥도 열릴 일이 없었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하고 청소를 하나 싶었다.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귀에 울리던 고요함이 점점 내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렇게 혼자 울다 지쳐서 거실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 불어터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난 새벽은 차가웠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하나 없는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출근해서는 일부러 밝은 척 웃었지만 거울을 보면 내 눈가에 피로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입맛이 없었고 나도 모르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훌쩍였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였다. 회사의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평소에도 인사 정도는 나누던 사이였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그 남자는 조용히 내 책상 앞에 와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한 잔을 더 탔다. 커피를 내밀며 일이 좀 잘 안 되나요? 하고 묻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말없이 내 옆자리에 앉아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그 따뜻한 눈빛이 내 심장을 덮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상사와 부딪혔다고 이야기하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줬고, 내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면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퇴근 후 혼자 맛집을 찾아다니던 나는 이제 그와 함께 음식점을 고르고 메뉴를 나눠 먹었다. 메뉴판 앞에서 내가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면 그는 늘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알아서 주문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면 그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틀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비가 오는 날엔 내 우산이 젖었을까 먼저 걱정했고 내가 감기에 걸릴까봐 핫팩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는 내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도 외우고 내가 싫어하는 야채는 음식에서 몰래 골라줬다. 생리통이 심하다고 말했더니 조용히 진통제를 사다주고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챙겨줬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소중히 여겨준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당연해졌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고 품에 안겼고 나는 전혀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 남자의 살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아이를 가졌다. 처음엔 겁이 났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해서 생긴 아이였다.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랬다. 나는 이 남자와 사랑하며 만든 아이의 얼굴이 무척 궁금했다. 문제는 출산이었다. 기혼 여성인 나에게 자동으로 남편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이혼을 하고 다시 신고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내연남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태명도 같이 지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나는 도저히 그 순간에 손을 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신고했다. 그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됐다. 남편은 몰랐다. 외국에서 영상통화는 매일 했지만 감정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 사진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아내로서의 내 존재는 없었고 그는 오직 아빠였다. 그래서 내 죄책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희생한 지난 10년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태어난 아기는 나의 내연남이 혼자 돌보고 있었다. 아기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그렇게 그러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일이 꽤 빨리 들통났다. 나는 내 나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연남이 나와 상의도 없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그 서류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타지에서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배신감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도 안다. 하지만 묻고 싶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내가 기러기 아내로 사는 그 외로움에 이 정도도 못하는가. 남편은 그걸 이해해주고 새롭게 생긴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를 미안한 마음에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걸면 된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그 아이는 내연남의 성으로 정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나는 미안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삶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거리로 애를 키우지 않고 복잡하게 만든다면 나도 이혼하여 재산을 받아나갈 것이다. 내연남과 살면 되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남편의 아이만 낳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다. 결국 문제는 한 가지다. 진정한 사랑 없이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한 남자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결국 이런 일을 겪는 것도 그 남편의 업보다.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았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면 당신들도 외로움에 한번 갇혀보라. 그때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나는 인간답게 사랑하며 살 뿐이다. 왜 궁지에 몰린 나에게 도덕을 강요하는가?